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꼭 알아야 할 교육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영유아 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유보통합 모델 구축을 위한 특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주한 중국대사관 애홍가 교육공사와 함께 국제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4 제주 수학축전을 개최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신규 선정된 32개 대학의 부트캠프 사업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23년 운영 중인 10개 대학과 6개 협업기관, 18개 참여 기업들이 함께하여 사업 운영 경험과 협업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행사는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어 있으며 2023년 주간대학의 우수 사례 발표, 협업기관의 산업 동향 안내, 참여 기업과의 협력 방안 논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대학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교육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교과별 핵심 개념을 쉬운 한국어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 개발 워크숍을 개최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핵심 개념을 다문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진술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교과용 도서 외에도 교과용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과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4년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 학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8,966명이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4년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유보통합 모델 구축을 위한 특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 운영기관은 서울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7곳으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유형의 교육, 보육기관을 아우릅니다. 특히 장애 영유아 통합 어린이집과 0세에서 2세 전담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모든 영유아를 위한 행복한 교육 돌봄 모델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일 시범 운영기관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유보통합 모델 구축과 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4일 도교육청을 방문한 주한 중국대사관 애홍가 교육공사와 함께 국제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국 교육청 간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MOU 체결, 학생 및 교직원 상호 교류 방안 등 다양한 협력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약 2,8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수업과 해외 연수를 진행 중이며 애홍가 교육공사는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국제교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중 교육 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우호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법률 상담 지원을 확대해 교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2024 제주 수학축전이 지난 7일과 8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모든 곳에 수학이 있어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제주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이번 축전에는 전국 초중고 수학 동아리 80개 팀이 참여해 수학체험전과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창의적인 수학 고조물 만들기, 수학 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수학적 역량을 발휘했고 교사들은 융합 수업 지도안을 공유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즐길거리로 축제의 즐거움도 더했습니다. 이어서 교육계 행사 이모저모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 행사 소식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추석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 중 추석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4일간 문화체험 및 공연과 민속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추석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시민들에게 무형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해양재단 행사 소식입니다. 한국해양재단은 바다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9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모전 부분은 영상과 사진으로 나뉘며 대한민국 국민, 제한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바다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명언 중 모든 위대한 것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커다란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통해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